예,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제가 두 번째 책 리뷰는 김중성 작가님이 쓴 저축의 습관입니다. 이 책은 스토리텔링을 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되게 저축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쉽게 편하게 한 책입니다. 자, 간단 소개를 하면은 현대글로비스, 한국야쿠르트, 충남지방경찰학교, 정보학교, 수많은 관공서와 민간기업에서 재테크 강의를 했고요. 10년간 자산관리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에는 이 책에 대한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자산을 기록해라. 현재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 해석이 없으면은 미래의 개선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라. 소비 제어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다. 세 번째, 합리적인 저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이거는 저축 포트폴리오는요, 어떤 사람의 돈을 벌었다 했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나?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한창 오르고 있어. 같이 가야 하나? 뭐 비트코인 같은 예도 있잖아요. 남들이 사면 같이 따라가. 이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남들이 돈을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했을 때 흔들려갖고 자기도 따라가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 번째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축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라입니다.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하네요. 한국의 양궁 선수는 항상 같은 전략으로 활을 쏘지 않습니다. 그날의 바람의 세기, 온도, 습도 확인 후 최고의 전략을 대항하기 위해서 활을 쏜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책을 보면요, 아마 이 저자분이 머릿말에서 하신 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책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활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채를 지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고 부채를 졌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해야 한다. 부채를 졌다면 LTV, DTI를 고려한 대출. DTI는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DTI는 소득의 10에서 20% 내외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네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거 되게 어렵다. LTV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 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라고 하네요. LTV 20에서 30% 정도라고 합니다. 저축은 가족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족과 재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출 예산을 줄여보려고 노력하시고 부부 간의 대화가 관계를 개선하는 시점이 됩니다. 부부는 재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하죠. 돈이랑 연결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출에 대해서 해결 방법, 이행 방법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재무적 대화를 했을 때 하자고 할 때 재정적인 침해라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불쾌하면요, 그냥 돈 많은 남자 만나세요. 본인의 외모가 된다고 하면. 자, 여기서 또 제가 두 번째 고정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름값이 들죠. 감가상각비가 듭니다. 보험료가 들고요. 미션오일, 각종 소모품 뭐 이런 거. 그리고 세금, 자동차 할부 이자.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는 벌금일 수가 있죠. 벌금이요, 벌금. 멍 때리고 있다가 뭐 신호 위반하거나 중앙선 침범, 주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의 기본 원칙, 여기는 이제 이 분야는 그렇게 자세히 말 안 했어요. 저축, 어차피 큰 주제는 저축이니까. 간단히 말해서 투자의 기본 원칙은 단기 자금을 확보 후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의 10% 내외 유지. 돈이 없으면 부모님 용돈 드리기도 눈치 보인다. 이게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노후 준비를 해라.
구체적인 노후 준비를 상상을 해 보십시오. 외식 한번, 애들 장난감 하나 사줄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결혼 후 친구에게 보증과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빌려주지 마세요. 자, 비과세, 이자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비과세 상품,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이자율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집 구매 시 이 집이 오를지, 대출은 어느 정도 받아야 할지, 대출 금액 이자는 어느 정도일지, 내 총 자산 중에 차입금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불의 사고로 일을 쉬게 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채를 갚는 것보다 순자산액을 모으는 쪽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분께서는 부동산 흐름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보급률,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고 지방 주택보급률은 130%. 두 번째,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보다 은퇴 시기의 불로소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인구 감소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 지금 애를 안 낳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막 겁나 짓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중에 잃어버린 뭐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 뭐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미혼 여성들의 착각은 남편들이 노후 준비를 해줄 거라고 하는 그 잠재의식이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시네요. 당신은 아직까지 신데렐라 환상 속에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20대 여성은 결혼을 원한다. 4천만 원의 혼수. 결혼을 요즘에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두 번째, 여행 가고 싶어 한다. 이건 있고. 세 번째, 명품 가방 사고 싶어 한다.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노후 준비를 원한다. 노후 준비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책이 이제 2013년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자, 20대 미혼 남성의 저축 장애물, 술, 자동차,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간단해도 또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20대 남자들이 인간관계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결혼하면요 연락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자기한테 이득된다고 하면 연락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락 안 해요. 술 사주로 가치가 있는 인간관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대 남성은 결혼 준비 자금의 비중을 두고 재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결혼할 거라면. 그리고 자동차 구입은 현실에 맞게 하시고. 세 번째, 결혼 후 돈 모을 생각하지 말고요. 바로 돈 모으세요. 네 번째, 노후 자금은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다섯 번째, 이건 제 생각인데, 생각이 좀 박힌 여자를 좀 만나세요. 결혼할 때 뭐 돈 모은 게 뭐 1,000만 원도 못 모았다고 하면은 버리십시오. 재정 정상이 아니에요. 남자가 백날 일해봐야 여자가 그렇게 쓰면요 항문 찢어집니다. 피똥 싸요. 자, 남자는 보험에 5%, 결혼자금 70%, 노후 10, 기타 자금 15%. 예. 자금관리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자는 보험 5%, 결혼자금 50%, 여행 10%, 사회 10%, 노후 10에서 20%.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결혼 못할 시 자금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미녀라고 하고 잘생긴 남자라고 하면요 무조건 돈 많은 이성을 만나서 꼬셔보세요. 좀 그거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얼굴도 별로고요. 나이도 많고 직업도 변변치 않습니다. 아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30대 결혼 생활입니다. 이제 저자는 계속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달 수입이 얼마며 어느 정도 쓰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입에 맞는 교육비 지출. 당신의 아이는 바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애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애가 할 의욕이 없고 바본데 무조건 밀어붙이면은 돈만 나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하면요 시키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으면 시키지 마십시오. 이게 이 현실적인 얘기를 좀 나중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은행장을 손님으로 태웠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쓸모없는 비용을 줄여라. 외식, 의류, 여가 비용. 뭐 의류 같은 거는 이제
별로 안 입는 옷은 사지 마세요. 차라리 비싼 옷 하나 사십시오. 자주 입을 거 편하고 그게 낫더라고요. 자, 저축하겠다는 의지.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월급의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네요. 30대에서 40대는 이제 보험료 10%, 자녀 대학교 등록비 10에서 20% 저축을 하는 거죠. 주택자금 20%, 단기자금 30%, 노후자금 10에서 20%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편 바가지 좀 적당히 긁으십시오. 일하는 소 채찍질만 하고 혼내보십시오. 오래 사나. 돈 벌어야 오는 남편이 없으면 병에 걸리면 당신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미래를 원치 않으면요, 남편 혼내기보다 칭찬 좀 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먹여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재테크는 계속 일을 하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큽니다. 자녀 결혼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요. 자녀의 비중 두고 살아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자녀 교육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50대입니다. 50대는 불로소득을 늘려라. 결혼 자금을 내 노후 자금에 뺀 후에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결혼할 거는 빼고요. 내 노후 자금 준비하라는 거죠. 건강이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하네요. 저는 2단계가 되면요, 재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식이 있다고 하면요, 재테크에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일을 안 하고 스톱 옵션, 스톱 스위딩이라고 하죠. 그것만으로도 노후 준비가 됩니다. 이제 오늘 책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번 저는 중학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도 한번 읽혀주고 싶은 책이에요. 뭐 책의 리뷰가 좀 안 좋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알라딘 리뷰가, 이야기식의 내용 부풀리기, 기존의 도서에 있었던 내용은 신선한 것이 전혀 없고, 처축의 습관이라는 책의 제목과 달리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 책은 굉장히 쉬운 책이요.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기 편합니다. 가격도 13,000원에서 3,500원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책 추천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 여기까지이고요. 책 리뷰구나. 책 리뷰 여기까지고, 좋은 내용이었다고 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세 번째 책 리뷰는 어떤 걸로 할 거냐? 이 책입니다. 좀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이 책은 이제, 이거는 옛날 책이고요. 개정이 된 건 이겁니다. 나중에 이걸 리뷰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